무사셋. 오늘의 주제는 건강보험 가짜 직장가입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건강보험 가짜 직장가입자라고 하면 어딘가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데 실제로는 근무하는 것처럼 가짜로 취직을 시켜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직장가입자로 하는 게 더 싸니까. 그쵸. 많이 안 나오니까. 네. 이렇게 허위로 직장가입자가 돼서 결국에는 적발된 유형들을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게 제일 많은 유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근무는 안 해요. 실제 근무는 안 하는데 뭐 친척이나 지인의 회사에 허위로 이 사람이 근무한다 이렇게 사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예요. 두 번째가 이제 사업장 자체를 운영은 안 해요. 흔히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거예요. 허위로 사업장을 세워가지고 취득을 하는 거죠. 대표자는 혼자서는 개인 사업자면 직장가입자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둘 다 이제 직장가입자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하는 사람들이 걸릴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건가 싶기는 한데 편법으로 뒤늦게 취업을 처리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앞으로 지역보험료가 나왔다. 나왔어요. 근데 금액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부랴부랴 수소문을 해가지고 아는 사람의 회사에 그 부과된 시작월에 5월 달에 부과가 됐으면 나를 5월 1일부터 직장 가입자로 좀 취득을 시켜달라. 이렇게 해서 그 달에 내가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취득 신고를 허위로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 사대보험 공단이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닌 게 자료가 뭘 요구하냐면 실제로 그 사업장에서 네가 다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신사 기록도 요구하고 내비게이션 기록까지도 요구합니다.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해가 바뀌면서 갑자기 전년도에 비해서 보험료가 확 뛰는 경우이니까 그런 짓까지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겠죠. 그거는 진짜 안 받아줄 것 같아요. 그렇죠. 해 바뀌는데 조금. 그 회사 입장에서 그게 꼭 플러스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고용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세액을 감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양쪽의 니즈가 다 맞아서 이러한 경우가 실질적으로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사실 건강보험공단이 이거를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가짜 직장 가입자들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꾸준히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늘 공단에서는 적발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지난 3년간 2023년에서 2025년 동안에 가짜 직장 가입자들을 적발을 해서 추가로 징수한 보험료만 해도 666억. 와, 엄청나구나. 근데 이제 앞으로는 AI가 지금 모든 행정에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AI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이제 그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네. 거기에 가짜 직장 가입자들을 징수할 수 있는 법안들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가짜 직장 가입자들을 적발해 내겠다라는 의지를 얼마 전에 표명을 했어요. 그리고 신고하면 포상금도 준대요. 포상금 제도도 신설을 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지금 이제 법상에서는 원래 이 사람이 지역가입자로서 내야 되는 보험료가 있을 거고 그동안 직장 가입자로서 또 이제 냈던 보험료가 있을 거잖아요. 그 차액의 10%를 추가 징수하는 걸로 지금은 되어 있어요. 근데 올해 4월에 이제 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는 최대 이제 4배까지 추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법이 그렇게 지금 철퇴를 내리겠다는 거구만. 네. 근데 문제는 이게 한 달간 했다고 해서 바로 징수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금액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쵸. 사실은 적발이 언제 되냐의 문제이겠죠. 한 달 만에 걸렸으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 거죠. 몇십만 원인데 그게 1년, 2년이어가지고 쌓여있는 돈이 몇백만 원이고 거기다 4배가 돼버리면 1000만 원도 넘고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 그렇죠. 통상임금 소송이라고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통상임금 소송이라는 게 뭐냐면 연말에 받는 상여금이
내 통상 임금에 포함이 돼버리면 그 연장근로 수당도 통상 임금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장근로 수당 자체가 금액이 엄청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통상임금 소송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 통상임금 소송을 하면 소송 기간이 최소 뭐 3년에서 5년? 막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근로자 측이, 노측이 이겼어요. 그러면 내 임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 금액만큼을 회사가 더 지급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내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도 달라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어땠냐면 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징수를 하거나 부가고지를 할 수 있는 그 제척 기간이 3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 기간이 3년을 넘어가면 이 사람의 임금이 불어났어도 추가 징수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개정안에 이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 소송의 판결이 뭐 나온 직후부터 1년간 뭐 추가 징수를 할 수 있다. 어쨌든 뭔가 누락돼 있던 그동안에 뭔가 징수를 할 수 없었던 건강보험료를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가 걷어보겠다. 의지가 이제 개정법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4월 달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곧이다. 오늘의 컨텐츠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법무사 김창산, 노무사 아는지 세무사 정영진, 셋이 모여 무사 셋이었습니다. 셋이었습니다. 무사 셋